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8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톡톡한 주선생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톡톡한 주선생의 외전 수의광에서는요. 전체 전문가님들을 대상으로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 1위 하시는 한 분만 이 자리에 모셔놓고 시황, 주식 섹터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 또 8월의 둘째 주 월요일인 만큼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나는 전문가님과 함께 우선적으로 빠르게 먼저 함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하기에 앞서서 저희 방송 운영 방식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전문가님이 나오시냐면요. 팍스경제TV의 톡톡한 주선생과 굿이브닝 주라벨에 출연하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참여 룰 보시면요. 평일 오거래일,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각 전문가님만의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진입 이 모든 것들 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로 집계할 수 있는 종목의 개수는 6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5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또 6호가 이상 제시 시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도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부터 5위 한번 살펴봐야겠죠?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365 플러스 팀이네요. 1타 3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제가 몇 차례 강조를 드렸었죠. 주간 누적 수익률 34.5%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이 원택이라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로 20.1%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SM이 있네요.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제프 전문가님이시네요. 수익은 점프, 주식은 제프에게로라는 이야기가 있죠. 주간 누적 수익률 52.4%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 로봇 관련주로 24.0%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실리콘2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가 있네요.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어떤 전문가님이실까요? 3위는 바로 서른지 대표님이시네요. 이 주식시장의 꽃이라고 불리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56.8%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디딤 ENF라는 이 음식료 관련주로 47.5%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인선 ENT 그리고 삼형 엠텍이 있네요. 자, 이제 1위와 2위만 남았는데 2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시네요. 우리에게 이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수익나는 종목들을 기계처럼 쏙쏙 알려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65.4%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SU홀딩스로 13.2%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유진로봇 그리고 코맥스가 있네요. 자, 이제 대망의 1위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1위를 하신 전문가님은 어떤 전문가님이실까요? 1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바로 최병곤 대표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또 1위를 하셨는데 일단 주간 누적 수익률 74.1%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이 펩트론이라는 제약바이오 섹터로 23.1%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JW 중해제약 그리고 알체라가 있네요.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이렇게 1위 하신 전문가님은 최병곤 대표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과 한 주 동안에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기만 했더라면 이런 수익률들 모두 다 맛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펩트론, JW 중해제약 둘 다 제약바이오 섹터죠. 이 제약바이오 섹터로 23.1%, 15.1% 수익을 내셨고요. AI 관련주인 알체라로 14.3% 그리고 나라셀라 이 주류 관련주 그리고 신규 상장주죠. 이 종목으로도 11.8% 기록하셨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이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로도 9.8%나 수익을 내셨는데 참 이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시장이 지지부진하기 끝이 없습니다. 잘 갔던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쉬어가고 계속해서 테마성 재료가 있는 종목들만 이 시장 속에서 순환매를 돌면서 들쑥날쑥하게 움직이는데 과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종목으로 매매 타이밍을 가져봐야 될지 가장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대표님과 함께 이런 고민들 모두 다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하는 톡톡한 주선생 월요일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참 내 맘 같지가 않죠. 오늘도 양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내면서 장 마감을 했는데 과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지 우리 1등 하신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또 1위를 하셔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제가 요새 되게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시장이 불안전하고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특정 종목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급적이면 주도주 위주로 공략을 하고 또 매수 타이밍을 잡다 보니까 뭐 이런 시장에서 이제 차별화가 심한 시장이다 보니까 주도주 위주의 공략이 상당히 좀 효율적이었고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제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보시다 보면은, 역시 시장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도주 위주로의 공략이 지금은 확실히 효과적이구나, 이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그것은 뭐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잠시 소개가 나왔습니다만은,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종목은 해외 미용기기 관련해서 수출을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종목 자체에는 소개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JW 중해제약 같은 이런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주도주이면서 성장을 계속 거듭해 나가고 최근에 또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시장이 어떻게 좀 크게 흔들리지 않더라도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좀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종목들을 많이 발굴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꾸준히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지금같이 이제 시장이 좀 불안정한 상태고 또 소외감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장세라고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앞으로도 그런 종목들을 또 계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장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 시장 주도주 없이 계속해서 방향성 없이 흘러가죠. 이런 시장에 과연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는 주도주 그리고 성장주 위주로 공략을 하시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려도 전문가님의 종목은 크게 흔들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로 펩트론, JW제약 23.1%, 15.
9.1%나 수익을 내셨고요. 알체라 AI 관련주이죠. 14.3% 수익을 내셨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인데 이 종목으로도 9.8%나 수익을 내셨고요. 지난주 한 주 동안에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그래서 74.1%나 수익을 내셨습니다. 참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꿋꿋하게 주도주 위주, 성장주 위주로 공략을 하시기 때문에 한 주 동안에만 74.1%라는 큰 수익을 여러분들께 챙겨드렸는데요. 나도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주도주를 파악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수익 같이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챙겨 나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월요일 날 1등으로 출연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수익 네. 리뷰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펩트론 먼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신약에 대한 수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단순히 막연한 기대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제약에 대한 생산 이런 것들이 같이 발생을 하면서 앞으로의 수익성, 지금 당장은 수익이 크게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기업이 이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증받으면서 충북도하고도 관공서하고도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앞으로의 실적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고요. 그런 실적이 사실은 그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은 실적이 안 나올 때는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로 가다가 실적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크게 그 폭발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펩트론에 대한 실적 기대나 아니면 성장성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 기술적으로도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그 7,000원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는 괜찮습니다만은 실제로는 큰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못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올해 6월 달부터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자리를 공략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은 그 우리가 이제 이런 소외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볼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을 때예요. 그래서 올라 있을 때 추격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주도주는 그런 상태에서 더 올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배를 올랐는데 그 2배의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매수를 못했더니만은 그 종목이 거기에서 또 4배를 더 올라버렸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필수 불가결하게 공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형태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연속 급등이 나왔다가 결국은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런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앞에서도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은 하락 이후에 빠르게 매수가 유입되고 그 흐름이 강하다라면은 그 종목은 그 높은 가격대에서도 또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는 거니까 그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 펩트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급등 이후에 조정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이제 보통은 개인 투자자들께서 예측 매수를 많이 하셔요. 근데 예측 매수를 하지 마시고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고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사실 예측 매수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 좀 일찍 가격을 저가에서 사가지고 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욕심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수를 했다가 더 크게 하락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그 미리 사는 거를 포기하더라도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사면은 그 좀 포기해서 좀 높게 사더라도 그 이상의 수익을 주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잘못된 대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보시면요. 여기쯤에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8월 7일 날 굉장히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락을 한 이후에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매수를 사인을 드린 것이고요.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주가가 거의 3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 추천을 받아도 자신 있게 잘 못 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시장은 오른 종목이 더 오르는 경향이 많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성장이나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좋을 때 그렇게 오른다. 거기에 점수를 가장 많이 준다라는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가는 하루 잠깐 쉬었다가 그 이후부터 다시 급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자리에서도 사실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이라도 급락할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요, 이 정도로 강력한 종목은 잘 안 빠져요. 그리고 하락을 하더라도 금방 매수가 또 다시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저 자리를 사면은 굉장히 무모해 보이지만은 저 자리를 샀을 때도 심지어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몰리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공포를 극복하고 확실한 확증을 갖고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펩트론의 매매 포인트는 그렇게 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펩트론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락을 한 뒤에 빠르게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빠르게 매수가 유입되는 걸 보고 그때 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23.1%나 이렇게 큰 수익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주도주 위주로 공략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시장이 오를 종목이 더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락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도 또 매수가 들어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 한 주 동안에만 74%가 넘는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데요. 나도 이런 시장 속에서 급락 나오는 시장, 파란불이 켜진 시장 속에서 한번 또 빨간불 켜내는 종목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모두 다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빠르게 매수가 들어오는 그 종목 나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모두 다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JW 네. 중해제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문가님께서 뭐 실적도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매매 포인트가 있어서 공략을 하게 되신 건가요? 예,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번에 실적 발표 나왔을 때 보면은 1분기 실적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실적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실제로 주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의 상황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분기별로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그 늘어난 실적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배경 요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중해제약 같은 종목인데요. 이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다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주 장거리를 보면은요, 이 JW 중해제약은 과거에 2016년도에 8만 원 선까지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의 한 4, 5년, 5, 6년을 계속해서 침체기를 보내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새로운 어떤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예를 들자면은 혈우병 치료제에 대한 그런 비급여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급여 제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각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처방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고 상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지금의 실적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제가 앞서 펩트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서는 36,000원대에서부터 공략을 해서 지금 계속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일부를 끌고 가고 또 내려오면 다시 사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하면서 가져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한번 1차 상승 이후에 강력한 돌파가 나왔지만은 그 다음 날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급락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하락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씩 빠져버리면은 굉장히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요, 주식 시장은 원래 이 정도로 크게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노란 톡방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주식은 기술적 분석이나 아니면은 또 심리적인 어떤 분석이나 아니면은 실적 분석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멘탈적인 요소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사실은 멘탈이 강하지 못하면은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성장성을 겸비한 종목도 중간에 이런 식으로 크게 한 번씩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심리가 무너져서 투자를 자제하는 아니면 주저하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종목도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진행을 보시면요. 꾸준히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했던 자리를 금방 회복해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하락이 컸다가 그 하락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결국 후속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수익을 줄 확률도 높고 지금도 수익이지만은 앞으로도 더 큰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 요인도 있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독일의 그 유명한 AI 회사 거기에서 신시아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약 후보 물질을 합성해낼 때 지금까지는 연구원들이 기존의 물질을 막 합성을 하면서 그걸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고 거기에서 임상 시험을 해가고 이런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최소한 10년 가까이 걸리는 상황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런 신시아 소프트웨어 같은 AI를 이용한 인위적인 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신약 개발 기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짧은 시간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 또한 굉장히 이 회사의 실적이 크게 증가를 하고 또 상황이 좋아지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AI를 이용한 어떤 의료 관련해서의 지금 종목들의 주가 상황을 보면은 이 종목도 AI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흐름이 좋은 상태라서 지금도 수익이 좋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근데 있겠습니다. 제가 JW 중해제약 차트를 보니까 전문가님께서는 8월 7일 날 매도를 하셨는데 좀 윗꼬리가 길게 나온 양봉이었습니다. 그 윗꼬리가 길게 나올 때 그때 파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때 상승이 나오니까 일단은 네. 매도를 했다가 또 다시 음. 내려오니까 또 다시 재매수를 하고 지금 여기에는 집계는 잡히지 네. 않았지만요. 이미 다시 또 사가지고 또 수익 실현을 하고 또 재매수를 한 상태예요. 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예, 예. 하면서 수익률을 계속해서 늘리고 계시는 건가요? 음, 네, 네.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JW 중해제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5% 넘게 우리에게 수익을 줬거든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시장이 오를 때 더 오르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역시나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그 매수세를 잊지 않으시고 빠르게 캐치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빨간색 불기둥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는데요. 나도 힘든 시장 속에서 한번 이렇게 수익 내보고 싶다. 어떤 종목에 매수가 쏠리는지 그래서 그 매수가 빨리 쏠릴 때 나도 한번 같이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만 74.1%나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월요일 날 출연하셨어요. 다음 주에도 또 출연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번 주 전략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라셀라 네.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어떤 네. 메리트가 있어서 매수 포인트로 잡으셨을까요? 사실 나라셀라는 와인 유통 관련 회사입니다. 사실 와인 유통하는 회사 쪽은 지금 상장을 한 게 이번 처음인데요. 이 나라셀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상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았던 기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21,000원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무상증자를 해서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7,000원인데 공모가는 21,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절반의 가격인 1,500원이 되겠죠. 그래서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셀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벤처 캐피탈 쪽에서 거의 3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사실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모가 가격으로 갖고 있는데 실제로 주가는 공모가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이하로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 이미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300억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주가의 그 부양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좀 내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회사가 제일 단점으로 지목됐던 것이 유통 수량 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식 숫자가 한 60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늘려가지고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주가를 좀 띄우겠다, 올리겠다 이런 의도가 좀 숨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무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발표했는데 보통은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그 권리락 날에 1대1 배정인 것 같으면, 그냥 즉 반으로 쪼개는 것 같으면은 아침에 상승이 한 10% 정도, 그리고 뭐 한 1대2나, 그러니까 한 주를 갖고 있으면 두 주를 주거나 아니면 한 주를 갖고 있을 때 세 주를 주는 경우에는 한 15에서 20%를 떠서 출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권리락이 발생하기 전에 주식을 매입을 해서 권리락이 발생하는 날 그 기존에 매입한 주식을 팔고 나중에 주가가 더 내려온 다음에 기존의 주식을 받아서 역시 그것도 그 공모가 이하의 가격이 싼 가격이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권리락을 받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타이밍을 잡았는데 예상보다 저는 뭐 한 10% 정도 상승을 하고 그 정도 상승을 했을 때 매도하면 딱 맞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을 해서 26%까지 상승했어요. 그래서 뭐 올라가는 타이밍에 매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다 먹은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매수를 한 거에 대해서는 매도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27일 날에 신규 그 새로운 주식이 들어오는데 그때쯤 되면은 공모가를 한참 하회에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기 때문에 또 그 새로 들어오는 주식도 수익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이 무상증자를 좀 활용을 해서 사고 팔고를 하시면은요, 고가에 있는 주식은 안 돼요. 예전에 예전에 무상증자를 1대8로 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구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아 데이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는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신주가 상장돼도 그때는 이미 주가가 다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수익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 같으면은 주가가 별로 오르질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신주가 들어오면은 그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은 수익을 크게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주식 거래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면은 이런 정보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나라셀라에 대해서도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이 나라셀라라는 종목으로도 우리에게 11% 넘게 수익을 내셨거든요. 나도 이렇게 한 주 동안에 수익 많이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주영군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입장하셔서 또 히든 종목 선물까지 모두 다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이제 수익 자랑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 더 자랑을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배 아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이 시장에 대한 이슈, 해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이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낙폭을 하다 보니까 이 시총 상위주들이 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 보여졌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와 함께 이번 주도 또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좀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2차 전지라든지 또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그룹만 따져도 뭐 거의 60조, 70조씩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림세를 조금씩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주춤했던 공매도 수량이 지금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매도 수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은 당분간은 시장이 좀 이렇게 그런 주도주들 때문에 좀 밀릴 가능성이 크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장이 답답해지면은 나도 수익 내기가 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고 뭐 또 실제로도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맞는 핵심 전략을 취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시장에서 얘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는 게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이 초전도체 관련이라는 테마가 지금 시장을 상당히 좀 휩쓸다시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께서 나도 초전도체를 좀 거래를 해야 되나? 저게 좀 실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상한가를 치고 사실 오늘 시장의 상승 종목들을 쭉 보시면은 한 종목 빼고는요, 상한가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한 종목 빼고는 다 초전도체 관련주예요. 그리고 상승 상위에 있는 종목들도 상한가를 못 갔지만 전부 초전도체 관련주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주식이 참 딜레마가 생긴다. 왜냐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지금 주가가 오르지를 못하고 계속 내리고만 있는데, 내가 분명히 저 초전도체 쪽은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로는 좀 부적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종목들이 전부 막 급등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거 뭐 내용이고 뭐고 자시고 그냥 시세만을 쫓아가는 게 정답이 아닐까. 어쨌든 먹으면 수익이니까. 그게 실체가 있든 없든 먹으면은 내가 먹고 팔면은 수익이니까. 막 이런 딜레마가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 경험상으로는 항상 보면은 그런 식의 어떤 그 기대심, 막연한 기대심이나 아니면은 뜬구름 잡기식의 얘기는 물론 이 초전도체라는 게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식시장 쪽에서는 그것이 항상 마무리 결과는 안 좋았던 경우가 많고요. 그런 식의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한두 번은 수익을 내더라도 결국은 막판에 가서는 좀 안 좋은 결과를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으시면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초보자라든가 아니면 주식시장을 매번 볼 수는 없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손을 안 대시는 게 속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닝 시즌입니다. 실적이 막 나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은 급등세를 타고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급락을 해버려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급등하는 종목보다는 실적이 안 좋아서 급락하는 종목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레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이 오늘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종가 기준 마이너스 23%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가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실적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적자를 대규모로 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시장에서는 이만큼 기대치가 높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충족을 해주지 못하고 그만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의 하락이 상당히 컸습니다. 막판에 가서 낙폭 줄이긴 했지만은 장중에 12%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은 심지어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전분기보다 더 좋게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우리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나왔고 반면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웬걸 수출이 생각보다 호조를 발휘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기업이 지금 울고 웃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고 투자자도 거기에 따라서 울고 웃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에는 실적 때문에 굉장히 주가 흐름이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근거 없는 테마주보다는 실적이 좋은데 아직까지 상승이 크게 안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해 가시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략 자체를 실적이나 성장성에다 포커스를 맞추시고 테마보다는 그쪽으로 방향 투자를 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 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당분간은 시장이 좀 밀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밀리든 안 밀리든 간에 우리는 그냥 수익만 내면 되는데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지난 한 주 동안에만 74.1%나 수익을 내셨습니다. 나도 전문가님처럼 실적 위주로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년 만에 중국의 단체 관광객 허용, 입국 허용 소식 그리고 이 중국의 유커 복귀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는데 중국 소비 관련주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지금 사실 중국이 처한 입장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주식시장을 크게 뒤흔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현재로서는 그 사건이 더 커지지만을 않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오늘도 핵심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양자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 분야, 거기에 투자를 또 제한하는 법령을 발표를 했어요.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숨통이 조여오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수 부진, 그다음에 수출 부진, 그리고 실업률은 20%에 가까운 그런 수치를 겪으면서 굉장히 지금 허덕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그러니까 중국 국내죠. 중국 국내에 부동산 1위라는 그 기업 자체도 지금 디폴트 위기에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저렇게 어려워지면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중국이 더 이상의 경기가 나빠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는 일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이런 생각은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궤에 맞춰서 내수를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내수를 경기를 부양시켜서 상황을 개선시켜야 된다. 사실 중국 정부에서는 작년 10월에 코로나를 해제해주고 나면은 경기가 확 살아나서 보복 소비로 이어져서 경기가 확 살아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복 소비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복 저축으로 이어졌어요. 그만큼 경기가 침체되고 어렵다 보니까 국민들 같은 경우에 저축을 더 많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가는 거죠. 전형적인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번에 중국 단체 관광객도 허용을 하고 그 밖에 이제 내년입니다. 내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또 하거든요. 그걸 계기로 해서 내수 경기를 살리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우리 국내에서는 상당히 좀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그리고 또 면세점, 그다음에 카지노, 여행, 항공, 뭐 이런 중국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들이 최근에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몇 종목을 좀 보시면은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뭐 차트상에도 올 1월 달에 8,000원 정도, 9,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거의 뭐 8월 달까지니까 7개월 이상을 계속 내렸죠. 계속 내리다가 요번에 그 발표가 나오면서 단 이틀 만에 전고점을 넘어가 버리고 단 3일 만에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나왔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주식시장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7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하다가 그걸 단 3일 만에 넘어가 버린다. 이거는 좀 뭐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장기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뭔가 작은 재료에도 확 변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인내심 싸움으로 버틴 사람들만 이 수익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 단순 기대감이 우선 작용을 한 거니까 실제로 그것이 실적으로 이어지고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냐면은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할 거잖아요.
그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후속 매수가 들어오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후속 매수가 들어온다라면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매수가 더 들어오는 거니까 진짜로 성장이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고 단발성으로 오른 거라면은 그동안 워낙 하락이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력으로 급등을 한 거니까 그거는 그냥 뭐 계속 좀 내리막을 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연속으로 오른 종목들보다는요, 그 전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었던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보시면은 주가의 흐름을 좀 한번 보세요. 작년, 그러니까 2022년 10월 달부터 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서 올 들어서도 계속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재료에 따라서 주가가 급반등을 한 게 아니라 그전에도 이미 실제로 실적이 회복이 되고 중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또 하청 OEM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늘 내용이 나와버리니까 연속 급등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 쪽으로 좀 눌림 몫이 투자를 해간다라면은 단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서 급락해버린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은데 그중에서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기업들, 그것은 그전에 앞전에 주가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코멘트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마지막 질문 네. 한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초전도체 테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위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과연 이 테마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좀 투자하기에는 무서운 종목군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이거는 뭐 자신 없는 분들은 아예 하지 마라.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하셔가지고 수익만 내면 돼요. 수익을 내시면은 다행이고 단타를 해서 그걸 갖다가 수익을 이어가셔서 여러분이 챙기시면은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어요. 하지만은 초보자들이나 아니면은 또 중장기 흐름을 대응하시는 분들이나 장중 상황을 계속 볼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굳이 할 필요 없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오늘도 사실은 다 모든 종목이 내렸는데 초전도체 관련주들만 상한가를 다 가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서남이라는 주식이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이 서남은요, 원래부터 초전도체를 연구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실적이 없고 그 연구 개발이 성과를 내야지만이 뭔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고온 초전도체 분야입니다. 고온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00도, 200도의 고온이 아니고 원래 초전도체는 마이너스 198도 이하에서 형성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온, 즉 마이너스 한 100도나 뭐 90도 이 정도 마이너스권에서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기업인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LK99라는 상온 초전도체가 나와버린다면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이 서남이라는 기업은 망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상온 초전도체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00도 초전도체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상한가를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전에도 이미 주가가 15,000원 넘어까지 상승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우리는 관련 없다.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일단 주가가 오릅니다. 그것은 결국 얼마나 모래 위에 지어진 탑인가를 잘 알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시면은 굳이 거래할 필요 없고요. 자신 있으시면은 자신 있게 한번 거래를 해보실 수는 있는데 저는 굳이 권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인 코멘트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 사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네. 오늘도 1등이 되셔갖고 오신 거잖아요, 이 자리에. 그래서 네네. 또 마지막으로 어떤 히든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선물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좀 상당히 알짜배기 중소형주를 갖고 왔습니다. 중소형주는 단점과 장점이 뚜렷해요.
단점은 일단 거래량이 적고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어떤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가 휘둘리기가 쉽고, 장점은 또 그 반대로 가볍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급등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스맥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스맥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좀 이름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종목은 예전에 3D 프린터로 상당히 유명했던 종목이고, PPC라는 종목과 같이 움직였던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요, 그런 어떤 이슈가 사라지고 조용히 잠수를 했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신 참 웃기는 게, 실적이 좋아도 아주 좋은 경우가 아니면은 주가가 뭔가 이슈가 없으면은 잘 안 올라줘요. 특히 중소형주는 그게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 스맥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잘 내놨는데, 이 회사가 각종 공작 기계나 그다음에 로봇 쪽으로 개발을 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굉장히 잘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뭔가 이슈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게 뭔고 하니까 보니까 최근에 폐배터리를 재생하는 그 과정에서 로봇이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폐배터리는 아시다시피 유독가스나 폭발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해체하고 분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맥이 개발한 그 솔루션 시스템 안에는 폐배터리를 로봇이 분해하는 그런 과정을 밟는 그 상황이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진 로봇이 일단은 그 필두로 올라섰는데, 로봇 관련주가 새로운 테마로 또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오름세를 보이는데,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그동안은 주가 흐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보셔도 거의 한 3년간을 계속 2,000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실적도 좋고 로봇 관련주로 부각되기 시작하니까 오름세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이 앞에 구간에 여기에 위치한 요 전고점만 넘어주면 흐름이 상당히 좋아질 텐데, 최근에 리서치 센터에서는 목표가를 4,800원에서 6,000원 선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성장성을 보는 거죠. 우리 주식시장은 실적과 성장성이 가장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꾸준히 계속 흐름세를 타준다면은 주가 상승으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스맥, 그리고 이 종목은 좀 소형주니까 빠른 템포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내림세를 탈 때 그때 저점 매수를 하는 쪽으로 권해드리고, 또 오르면은 일부를 스위치를 하면서 끌고 가는 형태로 가신다면은 좋은 대응을 가실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으로 알짜배기 정보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스맥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내고 또 로봇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죠. 이 스맥의 이 매수 타이밍, 과연 이 종목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나는 이 종목 어떻게 매수 타이밍 가져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수익률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힘든 시장 속에서도 종목을 정말 잘 발굴해내시고 또 계속해서 후속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나 홀로 74%나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 계시거든요. 오늘 또 주신 히든 종목 스맥으로 얼만큼 낼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우리 전문가님 이 자리에 출연을 하셨고 다음 주에도 또 출연을 하실지 모르세요. 나도 이렇게 1등 하신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병곤 3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앞으로의 전략도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도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대응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이럴 때 투자자들께서 대응하실 때 두려움 없이 대응하실 수 있는 가장 깊은 원동력은요, 역시 실적이에요. 실적하고 성장성. 그 두 가지만 챙기시면은 종목이 좀 급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 좋은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닝 시즌입니다. 꼭 실적하고 성장성 챙겨보시면서 종목 선택하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참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실적과 성장성 이 두 가지만 챙겨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실적과 성장성 두 가지가 다 부합되는 종목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에 마지막으로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